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영만입니다. 자, 예서, 사신비, 한예의 기본, 그러니까 학습, 예서를 처음 학습하실 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물론 여러 가지 그 서체를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공부해야 될 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예서 공부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우선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8자를 썼는데요. 아이고, 목이 탁 박힙니다. 일반적으로 그 채번 쓸 때랑 이 카메라를 놓고 글씨를 쓸 때의 그런 그 느낌이 아주 사뭇 다릅니다.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도 있고요. 자, 이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넘어왔죠? 보통 이제 비문을 임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 좀 어려운 부분이 깨진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자도 날 수가 있고 또 그런 좀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자전 찾기에 대해서 영상 올려놓은 거를 참고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그 자전을 찾아가면서 이 한나라 때 그 예서체에 대한 또 이 사신비 말고도 같은 자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 공통 분모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비교해 가면서 이런 글자는 이렇게 생긴 부분이 깨져나간 부분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순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했어요. 한 획으로 좀 연결성 있게 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쪽 그 오른쪽 방 부분이에요. 이 중심을 어떻게 잡아주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서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납작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로 세로 큰 글씨 작은 글씨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 틀 안에 납작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좀 가끔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서라고 해서 납작한 건 아니고, 키가 큰 건 이렇게 키가 커요. 그럼 큰 건 크게 쓰시고 납작한 건 좀 납작하게 쓰시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야지 그 글씨를 써놨을 때 한 화면에서의 느낌이 조금 단조로움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8자 중에 오늘 이제 사신비 중에서도 좀 어려운 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맛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다음 나온 요 글자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이 맛이 날까? 클 회자인데 아주 고민이 많죠. 자,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예서는 아래쪽을 맞추는 것보다도 위쪽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 부분 이렇게 위에 부분을 맞추면은 아래 부분이 좀 들어오고 내려가고 하는 거는 그 전체적인 조형성에서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심 여기 신방변이 많이 좀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작품을 할 때는 좀 이런 형태의 신방변을 왜 좀 간단하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순서를 보면 얘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순으로 쓰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나올 때는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로획 먼저 그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좀 깨져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요 방향은 여기까지 나오죠. 이 각도를 최대한 좁히는 거. 그래야지 이 아래 공간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늘어지게 되면은 이쪽 그 부라 부분이 그 지장을 받아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각도만 유의하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한일자. 여기서는 가로획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이럴 때 다음
이 그 글자도 그렇고, 이제 변할 변자도 보면 이렇게 간격이 굉장히 많아요. 가로의 간격이. 이럴 때는 간격을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뭐 똑같이 하는 거는 또 재미없어요. 이런 거 같이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맞추면서 이것도 보면은, 자 이제 책의 한번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큰 자는 크고 작은 자는 작게 써라 이렇게 써요. 키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키가 크죠. 근데 여기 홍자는 상대적으로 키를 쟀을 때 좀 키가 작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납작한 건 납작하게 쓰고 큰 건 크게 쓰고, 그래야지 그 자형에 대한 그 맛이 제대로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획 대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이 칸의 가로 부분에 이 부분을,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쓰시는 게 요령이겠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요거 따로 말씀드리면은, 위에 첫 획보다도 이 가운데 들어간 요 짧은 요건 좀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얘가 길어지게 되면은 밑에 옆에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위에는 크고 밑에 부분은 작게 해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빗진 파임에서 중심 맞추는 거. 이거보다 좀 내려오게 쓰시는 게 좋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똑같이 맞아도 상관없겠지만은, 올라가게 되면은 기울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서체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그 빗진과 파임이 크로스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맞물리는 부분이 거의 중심과 맞게 쓰면은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테크닉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이 좀 요하죠. 순간적인 그런 그 운필 과정,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이 비문을 놓고 봤을 때 이건 거의 수직이죠. 수직으로 내려왔다가 끝에만 이렇게 살짝 구부러지는 형태를 보이고, 여기서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조금 그 세련미가 필요해요. 자, 이렇게 와서 한 번에 와야 되니까 오면서 여기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살짝 순간적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가 좀 넓어진 효과가 나겠죠. 양쪽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랬을 때 이 공간은 보통 너무 크게 나오면은 뭐 그건 작품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넓게 나오면, 안에 공간이 넓게 나오면 안에 들어갈 거를 좀 크게 하면 되고, 좁으면은 좀 작게 하면 되는데, 너무 좁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넉넉하면 떨어지겠죠. 좀 이렇게 확 좀 편협한 느낌,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밤야자 어렵습니다. 밤야자, 아 진짜 어려워요. 지금 쓰면서도 참 어렵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자 여기서 이 각도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각도, 여기서도 이제 잘 보시면 이 각도만 잘 체크해 주시면은 뭐 문제 없이 밤자자 쓰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쓰다 보니 여기 좀 터졌죠. 제 붓이 지금 좀 많이 써서 그런지 그치 좀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네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쓰고 있는 붓은 무심필이에요. 안에 인위적으로 힘을 받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으로 넣어서 붓에 강제적으로 힘을 많이 있게 한 붓인데, 요즘 쓰는 붓들이 그렇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붓들은 없었어요. 아니 물론 있어서도 초심자들이 쓰는 붓이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던
법들인데, 무심표는 요즘은 이제 다루는 법을 어렵다 그래서 많이 안 쓰시는데요. 또 무심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이게 굉장히 그 나만의 글씨를 표현하는데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배우시는 방법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그 해석 부분이 좀 달릴 수가 있어요. 여긴 분명히 그 비문대로 쓰면 이렇게 떨어지게 쓰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점도 여기 이제 이쪽에 온 점을 안에서 시작을 했죠. 이런 건 좀 자의적인 좀 해석을 했습니다. 붙여 쓰고 여기 부분을 붙여 쓰고 이걸 이렇게 와서 안에 마음심을 넣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중심은 이렇게 맞는데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아까는 크로스되는 부분을 중심에다 맞춰 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살짝 일로 비껴갔죠. 이런 게 이제 그 전체적인 구성을 할 때도 이 격을 또 깨면서 맞추는 그런 거는 좀 쉬운 그런 테크닉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무게 중심을 이렇게 해서 잡았죠. 그리고 이제 이 우자를 쓸 때는 포인트는 첫 획을 짧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게 쓰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길게 쓰면 아래 부분은 한없이 이게 여기에 비례해서 아래 부분을 넓게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크게 되겠죠. 그런 부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획의 방향과 이 획의 방향이 조금 달리 해야 된다. 두 방향이 똑같이 이렇게 레일, 기차 레일 같이 가는 거는 써놨을 때 이렇게 좋은 느낌은 주지 않더라고요. 이거 이제 잘 보시면은 약간의 그 방향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마치고 이제 두려워할 포자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모양이 좀 현재 쓰는 글씨랑 많이 다르죠. 자, 해설을 한번 써볼까요? 이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쓰는구나. 이 포자 부분은 이렇게도 써도 되는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참 모양 내기가 어려운 게 이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이 파임의 각도예요.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왔는지, 그리고 여기가 설정이 돼야지 파임을 그 전체적으로 글자 안에서 중심 맞추는 것까지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심이 복잡한 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얼른 눈치를 채야 되는 거는 최대한 왼쪽으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쓰는 게 맞겠죠. 자, 이 방 쪽으로 점점 가까이 되면은 얘는 갈 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빠져나오는 그런 현상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예설을 쓰시면서는 항상 왼쪽으로 많이 붙여서 쓰는 게 요령이다. 그래야만이 오른쪽 부분이 지장을 안 받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요거대로 중심 맞추고 요건 요거대로 중심 맞추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심 맞추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뭐 예서 쉽지 않습니다. 저도 뭐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겁 없이 덤볐는데 여러 가지 서체를 경험한 상태에서 특히 행서 부분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안에서 그 운필 용필이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예서의 맛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 하다 보면은 뭐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또 알아봤고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까요? 자, 보통 이렇게 그 칸을 쓸 때 다른 서체에 비해서 가로로 긴 건 맞죠? 이렇게 가로로 긴 게 맞습니다. 물론 그 큰 거 크게 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랬을 때 시작 위치를,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칸 안에서 최대한 왼쪽으로 붙여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조형을 맞추는데 크게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꾸준한 관심과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유튜브니까 이게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